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여러분 교재의 사과, 발표 이해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발표의 이해. 이 단어는 무슨 뜻이에요? 발표하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질까? 이런 그 발표 과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해해보는 그런 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 먼저 첫 번째, 음, 생각해보기가 있어요. 생각해보기. 그래서 대학 수업에서 혹은 대학원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발표의 목적, 그리고 내용이 무엇일까?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어학원에서 발표한다면 재미있는 주제를 발표하는 거라면 학부나 대학원에서 발표하게 된다면 학문적인 연구 결과, 연구 과정, 이런 것들을 발표하게 되겠죠. PPT를 만들고, 그리고 발표문을 작성하고, 연습해서 실제로 교수님과 동료 학습자들, 동료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내가 그 공부한 내용, 연구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설득이 될 수 있도록 발표하는 것. 이런 것들이 목표가 되겠죠. 그다음에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음, 발표에서 특별히 고려해야 하는 게 무엇일까? 이런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발표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좀 생각하면서, 고려하면서, 발표 준비를 해야 할까? 이런 부분이고, 세 번째는 훌륭한 발표자의 조건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는 거죠. 훌륭한 발표자는 그럼 어떤 사람일까? 예쁜 사람일까? 핸섬한 사람일까? 그런 건 아니죠. 그렇죠? 어떤 자세로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언어적 요소, 비언어적 요소 그런 거 공부했을 때 비언어적 요소라는 게 뭐 사람의 행동이나 그런 거였죠. 그래서 그런 행동이나 뭐 언어 속에 올라가 있는 악센트, 억양 같은 감정 표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잘 지키고 비언어적 요소인 자세, 뭐 이런 걸 잘 지켜서 발표할 수 있어야겠죠. 물론 이 모든 것은 발표 내용을 학문 목적 한국어에서는 발표의 내용을 잘 본인이 알고 있고 조사해서 발표문을 잘 준비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플러스 훌륭한 발표자는 언어적 요소와는 물론이고 비언어적 요소, 언어에 얹혀지는 분언어적 요소, 또 언어가 아닌 자세와 몸짓 같은 비언어적 요소까지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잘 사용해서 발표를 좀 듣는 사람에게 어필할 수 있게 그렇게 잘 이루어가는 것이 훌륭한 발표자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같이 볼까요? 먼저 이 사람은 격식적 상황에 맞는 내용과 형식을 갖추어야 해요. 발표할 때 친구랑 수다 떠는 것처럼 말하면 별로예요. 그랬어요. 이 첫 번째 사람이 어떻게 발표해야 될까 했을 때 격식적 상황에 맞는 내용과 형식을 갖춰야 한다. 뭐예요? 우리가 우리 여러분들은 이제 대학원생 많이 있는데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발표하게 된다면 교수님과 동료 학습자들 앞에서 격식적으로 말해야 되죠. 나 지금부터 뭐 한국의 뭐에 대해서 말할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뭐 저는 누구입니다. 지금부터 땡땡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격식적으로 해야 된다. 격식적 상황에 맞는 내용을 구성하고 거기에 맞는 형식도 문장 어, 언어도 격식체 언어 습니다체로 사용해서 갖춰서 해야 한다. 그리고 발표할 때 친구랑 수다 떠는 것들. 야, 오늘 점심 뭐 먹을까? 이런 것처럼. 나 오늘 이거 하려고 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안 된다. 그다음 사람의 생각은 어때요?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며 정확한 발음으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 남자 이렇게 하고 우리 지난주에 시선 처리 이런 걸 아주 이렇게 하고 안 보고 얘기하면 어떻게 생각한다 그랬어요? 저 사람 거짓말 하나? 이럴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상대방 눈을 바라보고 정확한 발음으로 이야기해야 한다. 그다음
발표 시간을 잘 지켜야 한다. 발표하는데 뭐 20분 동안 하세요 그랬는데 혼자서 30분, 40분 하면 안 되고 또 20분 동안 하세요 그랬는데 5분 만에 끝났어요. 그래도 안 돼요. 뭐 10분 정도 하세요. 그럼 10분 딱 지키고 1시간 동안 하세요. 그럼 1시간을 딱 지켜야 해요. 그래서 발표 시간도 잘 지켜야 한다. 그다음 또 어떤 게 있냐?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냐? 발표의 목적, 내용이 명확해야 한다. 이거 뭐예요? 아까 첫 번째 사람이 격식적 상황에 맞는 내용과 형식을 갖춰야 된다는데 그건 이제 발표의 형식적인 거라면 여기는 내용이 명확해야 된다. 뭘 말하는 거지? 아무리 멋있게 서서 뭐 예쁜 자세로 똑바로 서서 좋은 목소리로 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뭘 하는지 모르면 대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발표하는지, 무엇을 주장하고자 하는지 그런 것들이 명확해야 한다. 그리고 발표자가 왜 저런 내용을 말하는지 이해되지 않을 때 그 발표는 듣고 왜 명확해야 되냐 하면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그럼 아유, 밥 먹으러 가자. 이렇게 하고 가버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이 여기 있는 발표자의 조건, 특별히 고려해야 될 점, 목적과 내용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지하면서 지키면서 발표를 준비하고 실제 발표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 과의 학습 목표는 발표의 일단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고, 두 번째로 발표를 준비하는 절차를 파악하고, 준비를 어떤 절차로 해야 되는지, 발표의 구조와 전개 방식을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그럼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먼저 발표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발표라는 게 뭐냐? 이건 한 명 혹은 두 명 이상의 발표자가 어떤 경우는 한 사람이 발표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두 사람, 어떨 때는 세 명, 다섯 명, 이렇게 팀으로 발표할 수도 있죠. 그럴 때 그 한 명이 발표할 수도 있고, 두 명, 세 명, 네 명이 할 수도 있는데, 이 발표자가 뭘 해야 되냐? 인원에 무관하게 전하고 싶은 내용을 청중에게 전달하는 적인 말하기다. 다시요. 발표자가 전하고 싶은 내용을 음, 청중에게 전달하는 격식적인 말하기. 이렇게 기억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말, 혹은 우리 팀이 연구조사한 결과, 그런 것을 청중은 뭐예요? 여러분의 경우라면 교수님이나 동료 학습자들이 에게 전달하는. 그런데 친구에게 말하듯이가 아니라 격식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를 사용해서 격식적으로 하는 격식적 말하기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예를 들면 대학의 발표라면, 대학이나 대학원의 발표라면 강의의 주제,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 비슷한 수준의 지식과 경험을 갖춘 상황에서 이루어져야 되므로 발표자와 청중은 모두 같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거 뭐냐면 우리가 지금 우리 같이 우리의 교실이나 아니면 학부의 어떤 교실이라면 대학원에서 전공 과목의 교실이라면 어때요? 강의의 주제 그리고 내용 이런 것과 수준이 비슷해야 된다. 강의는 초급 한국어를 하는데 대학원 논문 발표처럼 하면 안 되고 대학원 논문 발표를 하는데 초급 한국어처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비슷한 수준과 지식을 갖춰야 되고 또 경험도 비슷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모두가 뭐 여러분의 전공 중에 뭐 어떤 전공이라면 우리 모두 뭐 영상, 예술 이런 전공을 가지고 있다면 그 전공에 대해서 모두가 다 어떤 지식과 경험을 어느 정도 갖춘 상황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발표자와 청중은 모두 목적이 같다. 이 과목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같다. 그래서 그 목적을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발표 경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발표를 해본 적이 있는지, 당연히 있죠. 발표 준비는 어떻게 하는지.
자, 그럼 우리는 발표해 본 적은 모두가 있는데, 발표 준비하는 과정은 어쩌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죠. 모두가. 그래서 준비 과정을 어떻게 하는지, 발표 준비를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강의 듣고 생각해 보고 오시면 좋겠어요. 자, 다음은 발표의 준비 절차에 대해서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표 준비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주제 정하기, 내가 뭘로 할 것인지. 두 번째, 내용 만들기, 어떤 내용을 넣어서 만들 건지. 세 번째, 사전 연습하기가 있어요. 여기까지가 준비인 거예요. 주제를 정하고, 내용을 만들고, 그리고 연습을 하는 거죠. 사전 연습이니까 진짜 발표를 하기 전에 연습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제 정하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청중을 확인하고 청중을 분석해야 된다, 먼저. 내 발표를 들을 사람이 누구인가? 어떤 사람들이 내 발표를 들을 것인가? 그런 청중을 확인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주제를 선정하고 어떤 주제로 발표할 것인지, 어떤 사람에게 하는지, 어떤 주제로 할 건지 정한 다음에 발표의 목적을 설정하는 거예요. 주제 정하는 과정은 이렇게 돼요. 누구에게 할지, 어떤 주제를 할지, 목적을 뭘로 정할지, 이런 것들을 정하는 것이 주제 정하기에 해당이 돼요. 이렇게 주제를 정하는 것을 좀 신중하게 해야 되고, 이렇게 주제가 정해지고 나면 실제 발표 내용을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내용 만들기. 뭐, 여러분이 생각하는 걸로 보면 PPT 만들기가 되겠죠. 발표니까, 그쵸? 그래서 내용 만들기에서는 먼저 이게 순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료 수집. 내가 발표하려는 내용에 맞는 자료를 수집해야 되겠죠. 뭐 어떤 텍스트 자료도 있고, 뭐 사진 자료도 있고, 때로는 영상 자료도 있을 수 있어요. 혹은 뭐 통계 그래프 자료가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자료를 수집하고, 그리고 그 수집한 자료를 가지고 이제 조정해서 내용을 구성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보고서를 써도 마찬가지죠. 주제를 정한 다음에 자료를 수집해서 보고서의 내용을 구성하잖아요. 여기도 PPT의 내용을 구성하는 거죠. 발표를 위해서. 그 다음에 PPT가 구성이 완료되면 그다음에 원고를 작성하고 이 원고는 뭐냐? 어떻게 말할 건지 슬라이드 노트를 작성한다는 얘기예요. 슬라이드 노트에 여기서 어떤 말로 할 건지 그런 걸 한 다음에 보조 자료도 선정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뭐 환경오염, 뭐 환경 문제 이런 걸 한다면 물이 부족하다 그러면 물이 없어서 갈라진 땅 그림을 뭐 가지고 오는 거 이런 것도 보조 자료로 그 사진 자료를 가지고 오는 거죠. 예를 들면 또 때로는 뭐 한국의 전통 문화, 뭐 한복 이런 거에 대해서 발표를 한다면 한복이 들어있는 영상, 한복을 입는 방법을 보여주는 영상 그런 자료도 같이 음, 준비하면 좋겠죠. 어쨌든 여러 가지 보조 자료도 합해서 그 수집한 자료로 내용을 구성해서 원고를 작성한 다음에는 세 번째는 사전 연습하기가 있어요. 우리가 주제를 정하고 내용을 PPT를 만드는 것까지는 모두가 열심히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연습하는 거 별로 생각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연습 꼭 해서 와라. 그래도 네네 이러고 학생들이 안 해오는 경우가 있는데 연습하고 오는 거 너무나 중요해요. 사전 연습하기. 일종의 예행 연습이라고도 해요. 우리가 뭐, 연극을 하거나 케이팝 콘서트를 해도 그런 유명한 가수나 배우들도 리허설 하잖아요. 리허설. 그죠?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가 발표를 하게 되면 이 리허설까지도 스스로 해본다. 교실로 가지고 오기 전에 그냥 PPT만 PPT는 다들 참 잘 만들어요. 근데 그거 연습은 보통 안 해오는 경우가 많은데 연습까지도 음, 사전에 준비하는 준비 절차다. 보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발표라는 건 어떤 구조로 이루어지느냐, 발표의 구조, 그리고 발표의 전개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어요. 그러면 발표라는 건 일반적으로 도입부, 여기 보면 도입부, 전개부, 총결부 이렇게.
도입부, 정계부, 종결부.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도입부는 뭐냐? 도입부의 살림. 발표의 주제와 순서에 대해서 알려준다. 이게 도입부의 살 일이다. 그럼 이제 뒤에 좀 더 자세히 나오겠지만 어떤 게 나오냐? 인사하고, 자기소개하고, 그 다음에 발표 주제 소개하고, 그리고 왜 이 주제를 선택했는지, 선택한 이유, 선정 이유, 이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순서는 뭐예요? 내 발표의 목차를 소개하는 거. 이 발표는 이런 이런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입부에 해당되는 PPT는 보통 슬라이드 두 개나 세 장, 슬라이드 둘 혹은 세 개 정도. 그러니까 슬라이드 1에서 제목 발표 주제하고 발표자 이름하고 이런 게 들어가고 목적은 그 슬라이드 노트로 준비해서 온다든지 아니면 간단하게 써서 오고 두 번째 페이지는 목차, 순서를 쓰고 그 순서를 소개하는. 그래서 최소 두 개 페이지 정도에서 도입부를 만들면 가장 이상적이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전개부는 주제와 관련된 핵심적인 내용을 전달해요. 그래서 우리 이번 학기도 이 전개부에서 다양한 도입부, 종결부는 한 하루씩밖에 안 하는데 음, 전개부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대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어요. 뭐 정의하기, 뭐 이유 말하기, 뭐 예시하기 이런 식으로 쭉 몇 가지 기술들이 있는데 그런 기술들이 이 전개부에서 모두 같이 사용이 돼서 이 뭐지? 발표의 내용을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구성한다. 그리고 종결부는 발표 마무리예요. 이 파트에서 하겠지만 뭐 전체 발표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하고 이 논문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뭐 이 발표로 다 하지 못한 한계점 이런 것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마무리 인사도 하고 뭐 질문도 받고 질문을 먼저 받겠지 질문도 받고 마무리 인사를 하고 끝내는 게 발표의 종결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입부, 정개부, 종결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음, 음. 자, 그럼 우리 이제 정개부. 오늘은 발표 구조가 도입부, 전개부, 그, 종결부가 있다는데, 아까 도입부 얘기했고, 여기 정개부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정개부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 발표 주제에 대해 도출한 결론을 파악하기 위해서 핵심적인 내용을 논리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뭐라고요? 음, 발표 주제에 대해서 도출한 결론을 타당화하기 위한 내용인 거예요. 그 내용을 논리적으로 제시한다. 저는 예시가 있는데 이 내용은 주제, 목적, 청중의 특성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전개부를 구성하는 방식을 몇 가지 예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소주제별 전개 방식. 전개부에는 소주제별 전개 방식이 있다. 예를 들면 준언어적 요소라는 그 주제에 대해서 한다면 준언어적 요소의 개념, 준언어적 요소의 종류, 그래서 1, 2, 3, 4, 발화 크기, 속도, 억양, 방세 이렇게. 3번은 준언어적 요소의 의, 이런 식으로 구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제가 소주제로 개념, 종류, 의의 이런 식으로. 그럴 때 소주제별 전개 방식, 주제를 하나씩 정해서 다시 한번 전개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공간 구분에 따른 전개 방식이 있어요. 공간 구분에 따른 전개 방식이 있다. 예를 들면 컴퓨터의 구조를 소개한다면 본체, 모니터, 자판, 마우스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컴퓨터라는 하나의 공간의 구조에 따라서 하는 거고 예를 들면 한옥을 소개한다. 그럼 어때요? 뭐 안방, 건너방, 마루 뭐 이런 식으로 공부방 이런 식으로 하면 뭐 부엌 이런 식으로 집의 구조 이런 것들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공간 분류에 따른 전개 방식이다. 생각하면 되겠고.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음,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전개 방식. 아까 앞에는 소주제별 전개 방식, 공간 구조에 따른 전개 방식이 있었어요. 그다음 세 번째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전개 방식이 있어요. 시간의 흐름. 그러면 여기 보면 예를 들면 로봇 기술의 발달이라는 주제로 논문을 발표한다 그러면 1920년대, 60년대, 80년대, 90년대 어때요?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내려가면서 설명하고 있죠. 시간 흐름에 따른 거예요. 그래서 1920년대는 카렐 차베크의 소설에 로봇 명칭 최초 등장 이런 내용을 쓰고 1960년대는 일본 유니메이트사에서 산업용 로봇을 최초로 개발. 세 번째 80년대는 대량 생산을 위한 다수의 산업용 로봇 개발. 90년대는 비제조용 로봇, 즉 서비스 로봇 연구 활성화. 이런 식으로 해서 20년대, 60년대, 80년대, 90년대 이렇게 시간의 순서대로 내려가면서 설명하는 전개 방식을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전개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네 번째는 원인과 결과, 원인 결과에 따른 전개 방식. 그래서 보면 예시로 고령화 사회에 대한 발표를 해요. 1번 고령화 사회의 개념, 뭐 고령화 사회가 뭐야? 라는 거 말해야 되니까. 2번 고령화 사회의 원인, 3번 고령화 사회의 예상 결과. 그래서 원인, 결과 이런 내용이 있죠. 그렇죠? 원인, 결과에 따라서 이런 순서로 설명해 나가는 것은 원인, 결과에 따른 전개 방식이다. 다섯 번째는 문제 해결의 전개 방식. 문제 해결. 예를 들면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해서 발표를 한다. 우리가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해서 한다. 그럼 첫 번째, 청년 실업의 실태. 실태 뭐예요? 현재 어떻게 문제 있다. 청년 실업은 현재 어떻다. 그 다음 두 번째, 청년 실업으로 인한 문제들. 그 청년 실업이 이러이러하다. 현황이 이렇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다. 이런 게 나오는 거고, 그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뭐다. 문제 야기시키는 원인이에요. 실업을. 그다음 네 번째,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 방안. 이렇게 현재 어떻다, 현황, 어떤 문제가 있다, 그 문제는 어떤 원인이다,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가면 문제 해결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문제 해결의 전개 방식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래서 우리 아까 앞에 페이지에서 음, 보면 내용 전개 방식이 소주제별 전개 방식, 공간 구분에 따른 전개 방식, 시간 흐름에 따른 전개 방식, 원인 결과에 따른 전개 방식, 문제 해결에 따른 전개 방식. 이렇게 음, 다섯 가지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근데 우리 이번 학기도 마지막 여러분이 다 발표해야 되잖아요. 그런 발표를 할 때, 여러분이, 저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뭐지? 내가 선택한 주제가 시간 흐름에 따른 게 맞을지, 원인 결과로 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공간 구조로 하는 게 맞을지 이런 것들 이 다섯 개 정도에서 생각해 보고 나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전개 방식을 선택해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연습을 좀 해보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발표 개요를 보고 이야기해 보자. 예. 음. 자, 그래서 보면 언어의 특징, 그래서 자의성, 언어의 자의성이라는 게 있는데, 언어의 특징에서 그래서 이 언어의 자의성이라는 것은 언어의 의미와 기호, 말하기 사이에 필연적인 관계가 없다. 한국어의 집, 영어의 하우스, 뭐 이런 식으로 그 언어의 역사성, 언어의 사회성, 역사성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의미, 소리, 문법의 변화, 뭐 사회성 이런 게 있다면 이 개요는 어떤 전개 방식을 취하고 있을까요? 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때요? 예를 들면 언어의 자의성, 역사성, 사회성 이런 식으로 나눴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5가지 분류 방법 중에서 사실은 음, 그 개념적 소주제별 분류가 되겠죠. 그런데 2번을 보면 역사성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런 게 있어요. 그럼 그 큰 그림에서 전체 주제인 언어의 특성에서는 언어의 자의성, 역사성, 사회성이라는 소주제별 그 전개 방식이 되겠고, 예를 들면 2번째 주제인 언어의 역사성 속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니까 뭐 어느 시대에는 어땠고, 어느 시대엔 어땠고, 뭐 시대에 따라 어느 시대의 의미는 어땠고, 소리는 어땠고, 문법은 어땠다.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니까 2번 같은 경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가 되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하나의 큰 주제가 있다면 무조건 하나의 전개 방식이 아니라 이렇게 소주제별이 전체적으로는 소주제별로 나누고 각 칸에서는 필요에 따라서는 공간에 따라 뭐 무슨 시간에 따라 원인 결과에 따라 이런 식으로 혹은 문제 해결 방식 이런 식으로 전개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딱 그냥 딱 보이는 걸로는 2가지 전개 방식이 적어도 보이죠. 그다음 2번째는 언어의 특징을 설명하는데 왜 그 다른 효과적인 전개 방식이 있을까?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소주제별 그리고 여기 2번에 있는 시간의 흐름별로 말고 또 뭐가 있을까 했을 때 뭐가 또 있을까요? 여러분 먼저 생각해 보시고 예를 들면 뭐 언어의 특징이니까 뭐 음운 구조의 특징 이런 걸 한다면 뭐 입에서 뭐 고모음, 저모음, 후설모음, 전설모음 뭐 이런 게 있다면 공간 구조에 따른 전개 방식도 가능하겠죠. 부분적으로는 그죠? 그리고 또 어떻게 언어가 이렇게 바뀌게 됐을까라는 원인과 결과 이런 걸로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언어의 특징이라는 하나의 주제 가지고도 어, 실제로 이 사람은 어떤 전개 방식을 했느냐, 그리고 현실에서는 또 다른 어떤 방식을 넣을 수 있느냐라고 볼 때 모든 주제들이 웬만하면 아까 제시된 5개 중에 적어도 2가지, 3가지 이상의 전개 방식으로 발표가 가능한, 소개가 가능한 내용들이 될 거예요. 근데 어떤 전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전개 방식을 생각해서 목차를 구성하고 자료를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아래 주제에 대해 효과적인 내용 전개 방식이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해 보자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주제를 여러 가지가 제시되어 있어요. 자동차 산업의 발달, 공간별 가구 배치,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협력 방안, 시장 점유율 감소 원인과 대책, 유전자 조작 문제에 대한 논쟁, 이런 게 있다면 이것들은 각각 뭐 1개나 2개 정도 여러분들이 전개 방식을 생각한다면 어떤 게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먼저 자동차 산업의 발달에 대해서 하면 어떤 전개 방식이 좋을까요? 자, 일단 여기 발달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어쩌면 아까 예시에 나왔던 로봇처럼 언제 어떤 자동차가 생겼고 몇 년도에 어떤 게 생겼고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하는 게 좋겠죠. 발달 과정이니까 음, 전체 큰 그림에서는 시간 흐름에 따른 전개 방식이 괜찮을 것 같죠. 그렇죠? 그다음에 그 세부적으로는 각각의 칸에서 세부적으로는 어쩌면 추가로 왜 이런 게 생겼냐, 원인은 이거다 이렇게 해서 원인 결과 이런 것들이 함께 들어가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의 방식만이 아니라 큰 그림은 시간 흐름에 따라 하면 좋을 것 같죠. 공간별 가구 배치는 어때요? 공간에 따라서죠, 이거는. 그쵸? 음, 가구 뭐 안방에는 이런 걸 놓고 창문 아래에 이걸 놓고 이런 식으로. 그다음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그런 거 어때요? 환경 문제를 제시하고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다. 이런 걸 하니까 문제 해결 방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고.
시장 점유율 감소 원인과 대책하면 원인과 결과 혹은 문제 해결 방식이 돼도 이 경우는 감소 원인이 감소된 것을 문제로 봐서 문제 해결로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다음 유전자 조작 문제에 대한 논쟁 하면 이것도 이런 뭐 원인 결과 문제 해결 이런 걸로 할 수 있고 또 소주제별로 뭐 어떤 문제에서 그런 각각의 논쟁을 나열하는 방식으로도 가능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이렇게 이 주제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발표란 무엇인가? 발표를 이해하고 그리고 발표할 때 그 주의점 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발표인가? 발표의 조건 같은 것들을 뭐 친구에게 말하듯이 하지 말고 격식적인 말을 해야 된다. 뭐 자세를 바르게 해라.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발표 준비 절차 이런 거에선 어땠어요? 아, 발표란 무엇인가부터 했었죠. 그쵸? 오늘 발표란 무엇인가는 음, 어떤 주제에 따라서 격식적인 말하기를 하는 거라 그랬어요. 자기가 내놓는 의견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랬고 발표 절차에서 준비 절차에서는 우리가 주제를 정하고 자료를 준비해서 원고를 작성하고 그리고 예행 연습, 사전에 연습, 발표 연습까지 하는 것이 준비다. 실제 발표에서는 발표 내용 구성은 도입부, 전개부, 종결부가 있다. 그래서 도입부에는 발표를 시작하는 것, 인사하고 주제를 소개하고 왜 주제를 선택했는지 이유를 말하고 어떤 순서로 될지 절차, 순서를 제시하는 것 정도가 도입부. PPT는 두 페이지나 세 페이지 정도로 하면 된다고 했고, 전개부, 그리고 그 전개부는 실제 여러 가지 전개가 있는데, 전개하는 방식을 지금 여기서는 내용 전개 방식을 다섯 가지 정도 했었고요. 그 다섯 개 뭐가 있었어요? 소주제별. 그 다음, 잠깐만. 음. 자, 그래서 우리가 내용 전개 방식으로는 소주제별 전개 방식이 있고, 공간 구분에 따른 전개 방식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전개 방식이 있었고, 그리고 원인 결과, 뭐 문제 해결, 이런 식의 전개 방식들이 있었고, 또 중요한 건, 큰 그림에서는 하나의 전개 방식을 선택하지만, 또 각 그 장에서는 또다시 조금 다른 전개 방식이 한두 개 정도 개입될 수 있다. 이렇게. 그렇고 동결부에서는 마무리 인사하고 요약하고 이런 걸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인 구조, 전개 방식 이런 거 정도가 오늘 사과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어요.